이렇게나 많은 요청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 아니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냥 제목 정도, 뭐 그림 정도 아는 딱 그 수준? 중학교 때 방영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97년. 그니까 TV 앞에서 한창 만화를 즐겨보던 시절에 했더라고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고 당시 신문에 나와있는 TV 편성표를 확인해봤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었죠. 아 이런 세일러문이랑 시간이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작품 바로 모험왕 걸리버, 원제 공상과학세계 걸리버 보이입니다. 이것도 거의 피코급 대서사시와 레이어스급 반전이 있는 스토리더라고요. 분량이 많아 1부와 2부로 나눠서 리뷰하는 점, 그리고 일본판을 기준으로 리뷰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모험왕 걸리버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더더더더 고정! 얄리의 아재 비디오. 감옥처럼 보이는 이곳 걸리버는 왼손에서 마인더가 각성했다며 느닷없이 벽을 뚫고 탈출합니다. 오? 시작부터 스펙타클하네. 한편 마을에선 걸리버의 친구인 에디슨이 걸리버를 구해야 한다며 길을 나서다 지나가는 여자 주인공 미스티와 부딪히게 됩니다. 자, 주인공 3명의 소개가 다 끝났네요. 이스파니아 제국의 왕 주도우는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 걸리버의 고향인 이곳 베니스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요. 여자를 찾은 후에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말하는 주도우. 뭐지? 시작부터 항마력이 좀 필요한데? 그의 앞을 걸리버의 아버지가 막아섭니다. 헌데 갑자기 칼을 놔버리는 주도우. 아버지는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주도우는 가족이 있는 자를 죽였다니 하면서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얘 왜 이러죠? 걸리버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 넌 나의 친자식이 아니야. 어릴 때 누군가에게서 부탁받아 키워왔던 것이고 그에게서 전달받은 문장을 넘겨주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는 걸리버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후 걸리버는 머릿속에 어떤 잔상들이 떠올라 괴로워합니다. 뭔가 이 모든 게 떡밥 같죠? 한편 주도우가 쫓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이 여자 주인공 미스티였습니다. 미스티가 가지고 있던 달의 목걸이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니까 여자도 노리고 있고 목걸이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미스티를 구하는 걸리버. 적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걸리버는 왼손을 감쌌던 마법을 쓰려고 하지만 신비한 힘이 이번엔 발동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마법학교 교장 선생님에 의해 구해집니다. 교장 선생님은 현재 걸리버의 힘으로는 적을 상대해 승산이 없다며 정해진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막원 글러브라고 하는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획득한 막원 글러브를 사용하는 걸리버는 미스티를 쫓고 있던 눈이 아름다운 헬스장 빌런을 잡아내는데 성공! 헌데 이때 갑자기 베니스엔 지각 변동이 발생! 도시가 물에 잠겨버리는 참사가 일어납니다. 리뷰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 큰 그림을 위한 떡밥이더라고요. 자,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끝까지 채널 고정 따라와야 돼요. 걸리버를 키워줬던 아버지와 인연이 있다는 이 캐릭터 로렌스. 걸리버에게 어떤 열쇠와 고문서가 도움이 될 거라면서 전달합니다. 미스티는 책을 보더니 시라이온은 베니스의 앞바다에 있는 바위에 숨겨져 있다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일행들은 그게 무언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출발.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일행들은 시라이온이라는 잠수함같이 보이는 머신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메인 컴퓨터인 에도코와도 만납니다. 재밌는 건 이 잠수함같이 보이는 함선의 원동력이 전기 뱀장어라는 거. 강속구의 번개투구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이때부터 걸리버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쫓기고 있는 미스티도, 그리고 자신을 천재라고 부르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과학바보 에디슨도
동료로 합류하면서 이들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 4개의 푸른 보석이 어딘가 봉인되어 있고 그 4개의 보석을 다 모으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미스티가 가지고 있는 이 목걸이가 그 보석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지닌 목걸이였어요. 미스티는 우리가 먼저 4개를 전부 찾아 주도우에게 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스티도 어떤 이유로 주도우에게 원한이 있어 보이네요. 그들이 첫 번째로 도착하게 된 곳 로마. 이곳은 주도우의 부하인 전율의 삼형제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였어요. 이 도시엔 마법학교 교장의 제자였던 해머 이글도 있었습니다. 원래 착했던 해머 이글은 마법을 사용하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로 오게 되면서 마법이 과학기술에 비빌 수 없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전율의 삼형제 밑에서 굴복해 일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공격을 시작하는 해머 이글. 하지만 걸리버에겐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고 마건 마인더로 손쉽게 제압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삼형제 중 첫째 에로이카는 걸리버가 사용하는 마력 글러브가 있으면 자신들이 과학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고대 아틀란티스 유적지에서 발견한 이른바 마신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걸리버를 마신 조종사로서 키워낼 계획으로 마신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친절히 안내합니다. 메카가 나오는 만화였군요. 이래서 요청자들이 많았구만. 디자인도 꽤 나름 나쁘지 않게 잘 빠졌어요. 탑승해보는 걸리버. 더를 외치며 머신을 움직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힘이 부족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공격해오는 삼형제 중 막내 마르티스. 이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헐, 기계였네요. 하지만 이 역시도 마건 마인더로 날려버리는 걸리버. 첫째는 자신의 막내 동생이 죽었지만 마건 마인더의 성능에 감격합니다. 형제 미쳤네. 어쨌든 다시금 마신을 움직여보는 걸리버. 첫째는 걸리버가 완벽하게 조종하게 되는 그 시점에 동생처럼 걸리버를 사이보그로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한편 둘째 고르고스는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며 걸리버에게 마신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완벽한 조종이 아직은 불가능한 현재의 걸리버로서는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해머 이글. 완벽하진 않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걸리버의 모습을 보며 마법 학교에서 마법을 열심히 배웠던 자신이 떠올랐다며 걸리버를 도와줍니다. 힘을 줘! 하며 소리치는 이글. 그때 어딘가 떨어져 있던 CD가 반응 걸리버에게 마인더에서 발사할 수 있는 디스크라며 건넵니다. CD 플레이어가 되는 걸리버의 글러브. 걸리버는 이글 마인더를 발사해 둘째를 없애버립니다. 첫째 에로이카는 마신을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는 걸리버에 감동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자신과 한몸이 돼 주도를 박살내자고 제안합니다. 뭐야 이 미친 새끼. 자신의 마신을 불러 완력으로라도 걸리버와 한몸이 되어야겠다고 말하는 에로이카. 이름부터 좀 이 새끼. 걸리버의 마신을 가둬 힘을 고스란히 흡수하려 시도합니다. 걸리버는 마찬가지로 이글 마인더를 사용, 변태의 로봇을 과부하시켜 폭발, 탈출에 성공합니다. 걸리버는 갇혀있던 친구들을 모두 구하고 그렇게 로마 제국은 평화를 맞이합니다. 해머 이글은 떠나는 걸리버에게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힘인 디스크는 앞으로 6개가 더 있으니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걸리버 일행들은 모험을 계속해 나가며 모래 유적지 그리고 누렁니 빌런이 나오는 카지노 스토리를 헤쳐나가면서 푸른 보석 2개를 획득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스파니아 제국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있는 마을에 도착한 걸리버. 이곳에서 일행들은 주도우에 대항해 크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등장하는 닌자 게코우. 이 게코우는 걸리버의 마신 주먹을 단칼에 막아냅니다. 당황하는 걸리버. 이때 마신의 의식이 나타나 걸리버에게 마신 성능에만 너무 의존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더 강해지기 위해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충고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띠용.
개코우 역시 마신을 타고 있지 않은 약한 걸리버는 상종하기 싫다며 무시해버립니다.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로 이글 마인더를 개코우에게 날려보지만 그마저도 손쉽게 튕겨내버리는 개코우. 걸리버는 스디슨 첫 패배를 맛보고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이 닌자 캐릭터 왠지 느낌상 같은 편이 될 것 같은데? 이렇던 정신을 차리는 걸리버. 이 박쥐 소녀가 걸리버를 구해줬다고 하네요. 오, 내 스타일. 이 박쥐 소녀는 자신을 길러줬던 사람이자 개코우의 스승인 사람을 알고 있다며 그 사람에게 걸리버를 안내합니다. 개코우를 이기고 싶다면 이 앞에 보이는 동굴로 들어가서 시련을 겪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동굴로 진입하는 걸리버. 계속해서 같은 곳을 배회하고 그저 환상이지만 괴물들의 공격을 받으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걸리버는 자신이 마신빨, 템빨의 의지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만했던, 오만했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한 걸리버 앞에 새로운 마건 디스크인 소닉 마인더를 획득하게 됩니다. 갑자기? 새로운 마인더를 이용해 위기에 처한 레지스탕스들을 도와주고 여세를 몰아 주도우의 지배를 받던 왕국을 해방시킵니다. 걸리버는 다시금 자신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겨주었던 개코우와 2차전에 돌입합니다. 결국 새로 획득한 소닉 마인더로 개코우를 물러나게 하는 걸리버. 근데 이것도 결국 아이템빨.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일행들. 그때 갑자기 초반에 등장했던 로렌스가 나타나 주도우의 공격으로 마법 학교가 위험에 처했다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도우는 기계 문명을 대표하는 자신이 마법을 대표하는 마법 학교를 침공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주도우의 공격이 한창일 때 도착한 걸리버. 드디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주도우의 공격에 손을 쓰지 못하는 걸리버.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 교장이 대신 몸으로 막아서면서 주도우의 칼을 맞습니다. 죽어가는 교장. 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한마디 던지는데요. 너는 아틀란티스 전설왕의 자손이며 악마로부터 이 세상을 구할 운명의 아이라고 합니다. 아니 주도 칼에만 맞으면 왜 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끝까지 공격을 하지 않고 주도우 역시 어느 정도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며 퇴각. 걸리버는 주도우에 대한 몫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정 중 만난 맘모스에게서 X 디스크를 아틀란티스 해적 유적에서 세 번째 푸른 보석까지 획득합니다. 미스티는 주도우의 부하 릴리스의 계략으로 결국 붙잡혀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주도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여동생을 이렇게 얼려왔다면서 자신의 부하를 죽입니다. 헐. 아니 근데 잠깐, 뭐? 여동생? 너니? 네, 그렇습니다. 미스티의 정체는 바로 주도우의 동생이었습니다. 걸리버와 일행들은 무사히 주도우로부터 미스티를 구해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걸리버 역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동생과 여태까지 함께 여행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걸리버의 결론, 아무리 주도우의 동생이라도 우리는 모두 달라질 것 없이 이스파니아 제국을 멸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모험한 걸리버는 떡밥 회수를 위한 일부의 최종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미스티는 늘 꾸던 악몽을 꾸고 무서워합니다. 주도우의 성과 가까울수록 그 고통은 더해만 가는데요. 그렇게 드디어 주도우의 성에 도착하고 미스티는 어릴 적 뛰어놀던 정원에서 이 캐릭터, 바로 정원사 가디와 조우합니다. 가디는 미스티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오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주도우가 만들어 놓은 진실의 탑에 가서 진실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의 탑? 그건 뭐지? 이 탑은 주도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을 각 층마다 기계로 꾸며놓은 일종의 자기 박물관 같은 곳이었어요. 첫 번째 방에선 5살의 주도우가 국왕과 왕비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외로움이 싹 트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방, 미스티가 태어나고 미스티로부터 외로움을 달래고 웃음을 되찾는 주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동생을 지키다 한쪽 눈을 잃게 되는 주도. 그래서 궁예가 된 거였구나.
다음 방에서는 주도우가 국왕과 왕비, 즉 자신의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이 연출되네요. 헐... 충격에 휩싸인 주인공 일행들. 하지만 이때 주도우가 자신이 직접 등판하여 걸리버를 죽이고 자신을 온전하게 외롭지 않게 했던 미스티를 받아가겠다며 미친 광기를 보입니다. 애정 결핍과 동생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각한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주도와 걸리버의 2차전. 걸리버는 소닉 마인더, 이글 마인더를 써서 공격하지만 주도우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미스티는 목걸이에 기도합니다. 걸리버에게 힘을 달라고. 그때 해저 깊은 곳으로부터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주도우는 갑자기 눈에서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걸리버는 이때를 이용 엑스바인더로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역시나 죽지 않은 주도우. 헌데 주도우의 몸 역시 기계화되어 있었네요. 다시 일어선 주도우와 걸리버는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갑니다. 주도우의 공격에 슬슬 밀리기 시작하는 걸리버. 다행히 이때 오랜만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의 마신. 다시 나타난 마신은 걸리버에게 3개의 마인더를 한 번에 발동시켜야지 주도우를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강한 공격에 그의 마신마저 소환이 다시 해제되어 버리고 미스티가 난입 오빠에게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도우는 넌 나를 사랑해주고 사랑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끝까지 자신의 애정 결핍을 과시하는데요. 아니 남매가 이렇게 좋아할 수 있나? 그것도 오빠가? 하지만 이때 미스티는 말합니다. 오빠 당신이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 그리곤 자기 자신을 직접 죽여 이 싸움을 끝낼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살한다고까지 말하는 미스티. 헐. 이때 주도우는 멘탈이 완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미스티가 좋아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미스티가 지금의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주도우. 와, 이젠 뭐 무섭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죽여야 한다며 진실의 탑으로 돌아가는 주도우.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방은 아까 확인하지 않았던 방인데요? 부모님이 주도우를 직접 기계로 개조하고 있네요. 뭐지 이건? 걸리버는 이때를 이용해 주도우를 공격, 거의 막바지까지 몰아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정원사 가디가 등장, 주도우도 몰랐던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주도우를 기계로 만든 것은 부모님. 그래서 주도우는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 중호심에 부모님을 죽였던 것이었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니라 주도우는 병에 걸려 일반인의 몸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신체였고 부모님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계로 개조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미 미쳐있는 주도우를 멈출 길은 없었고 걸리버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 위해 3개의 마인더를 합체 트리플 마인더를 발동해 주도우를 진짜로 박살내 싸움을 끝냅니다. 죽기 직전 오빠의 모습, 착했던 오빠의 눈빛으로 돌아오는 주도우. 주도우는 자신이 기계 몸이 된 것이 너무나도 싫었지만 기왕 기계가 된 거 더욱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을 추구하고 푸른 보석을 모아 완전한 기계체가 되고 싶어 보석을 모으는 중이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미스티와 주도우는 친남매 사이는 아니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입양되어 온 딸이었다고 정원사는 이야기합니다. 뭐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거지? 어쨌든 착한 동생 미스티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오빠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미스틱과의 결혼식을 진실의 탑 꼭대기에서 연출해주며 한을 풀어줍니다. 그때 주도우의 눈에서 마지막 푸른 보석이 나오고 드디어 미스티의 목걸이는 완성. 그 순간 전세계에 큰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더니 나타나는 마녀. 얜 또 뭐지? 네, 맞습니다. 드디어 진짜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이자 원흉인 할렐루야의 등장입니다. 아틀란티스의 봉인에서 이제 막 풀려났다고 말하는 왕국의 점술사. 이 점술사는 너희들은 전부 할렐루야의 생각대로 움직여줬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아틀란티스에 악마가 나타났었고 아틀란티스의 4대 왕인 전설왕과 달의 여왕은 힘을 합쳐
악마를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둘의 자손이 만날 때 자신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저주의 주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자손들은 바로 씨발 깜짝이야. 놀래라. 바로 전설왕의 자손은 걸리버, 달의 여왕의 자손은 미스티였던 것. 처음으로 걸리버와 미스티가 만남에 따라 할렐루야의 봉인이 풀어지기 시작해 그때 베니스의 홍수가 났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들이 필살적으로 찾아 헤맨 푸른 보석들이 바로 이 마녀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곧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와, 갑자기 복잡하고 루즈했던 스토리의 집중도가 확 올라가네요. 와. 할렐루야의 일격에 나가떨어지는 걸리버. 걸리버를 항상 따라다녔던 동료 작은 요정에게 이 요정 역시 그 당시 요정왕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숨어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개코우 역시 영웅왕의 자손. 거봐, 동료 될 것 같다라니. 위기에 처한 그 순간 갑자기 작동하는 주도우의 육체. 주도우의 몸속에 전설왕과 달의 여왕의 혼이 살짝 비추네요. 주도우의 몸을 빌려 일격을 날리는 아틀란티스의 전설왕. 할렐루야는 지금은 봉인이 막 풀린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일시적으로 후퇴한다며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걸리버는 이런 큰 그림을 위해서 여태까지의 여정을 한 것이었네요. 과연 걸리버는 나머지 디스크를 모아서 할렐루야에 맞설 수 있을까요? 아틀란티스의 4대 왕들의 자손들, 이 친구들은 힘을 모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2부에선 이것보다 더한 반전의 반전은 존재할까요? 저 역시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2부에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